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창밖을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군요. 지는 해를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생도 저 낙조와 같아서 마지막에 어떤 빛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주 앉아 조금은 아프지만 꼭 드려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노년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찾아와 북적거리는데도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웃음꽃이 피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그 대화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은 서글픔.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지들밖에 몰라라며 자식 탓을 해보지만 사실 그 외로움의 씨앗을 우리 자신이 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평생을 광대로 살며 수많은 아버지의 얼굴을 연기해 왔습니다. 전원일기의 김회장으로 살 때는 우리네 고향의 따뜻함을 전하려 했었고 한국인의 밥상을 차리며 전국 방방곡곡에 숨은 사연들을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기운은 그 집 어른의 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를 만드는 기량입니다. 어른이 입을 열 때마다 따스한 온기가 돌면은 그 집에는 복이 깃들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른의 입에서 독한 기운, 서운함의 가시, 원망의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자식들은 그 밥상을 가시방석이라 느끼고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되는 법이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늙으면 다 짐짝이지.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듣는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50살, 60살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지혜의 시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욕심과 서운함을 말에 담아낸다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집안의 대는 끊기지 않아도 마음의 대는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도가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옛 선조들께서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천근만근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독한 말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지만 자식들을 가장 멀리 떠나보내고 내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찾아오고 싶은 따뜻한 그늘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차가운 서리입니까?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그 서글픈 말들에 대해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내 남은 여생을 존엄하게 지키고 내 자식들이 부모라는 존재를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독한 말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무심코 내뱉으면서도 자식들의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을 박는 그 첫 번째 말을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나 때는 말이다로 시작해서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힘들게 살았다라고 끝나는 그 고질적인 비교의 말입니다. 허허, 저도 압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네 배를 골라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에 배불러 했던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생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우리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은 것이 다 그 증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고생의 훈장을 자식들을 짓누르는 몽둥이로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훈장이 아닌 독이 되고 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힘들다,
사는 게 팍팍하다며 하소연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우리는 전쟁통에도 살았고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티며 일했어. 요즘 애들은 나약해 빠져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질량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의 배고픔이 육체적인 생존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 자식들이 겪는 고통은 정신적인 파괴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 거는 밥 한 그릇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이 고픈 거는 부모의 따뜻한 눈길 하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자식에게 너의 아픔은 가짜다, 너는 엄살을 피우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어 마음을 열었다가 그 거대한 과거의 벽에 부딪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걸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에게는 내 고통이 보이지 않는구나. 여전히 본인들의 영광과 상처 속에만 갇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내가 겪은 고난을 과시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모진 풍파를 겪었기에 지금 떨고 있는 자식의 작은 떨림을 더 깊이 안아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오죽하면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겠니? 내 때와는 또 다른 세상이니 네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냐. 이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훈계보다 자식을 내 곁으로 불러 모으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봐주는 마음 아닙니까? 내 신발이 더 낡았다고 해서 자식의 새 구두 속에 든 가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자식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거는 자식에게 자양분이 돼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은 배고픔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평생을 바쳤다면 이제는 내가 겪은 그 거친 마음의 상처도 대물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비로소 자식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년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고생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노인은 꼰대로 남지만 자식의 오늘의 고통을 귀하게 여겨주는 노인은 성자로 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집 문턱을 넘을 때 숙제 검사 받으러 오는 기분이 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고요한 숲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가 온다면 혹은 마주 앉게 된다면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십시오. 나 때는 이라는 말은 저 깊은 장독대 밑에 묻어두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운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경계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말보다 더 무섭고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식들의 영혼을 베어버리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이나 약해진 몸을 담보로 자식들을 협박하는 말,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후회할 거다. 혹은 늙은 게 죄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라는 서글픈 호소입니다. 허허,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의 서러움이 북받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고 전화 한 통조차 뜸해지면 서운한 마음에 나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감정의 인질극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천하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자식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부모가 죽음을 무기로 강요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무거운 음기가 서리게 됩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자주 입에 올리는 노인의 집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죽겠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고 온다면 그 만남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 되고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공포가 된다면 자식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부모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고립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년의 시간은 삶을 정리하고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은 내 업보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으로 묶어둔 효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원망으로 변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많은 가정 중에서 끝까지 자식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자신의 약함을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파도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 일 열심히 해라. 나는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하게 살았다 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셨지요. 그러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부모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병을 과장하거나 서러움을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이며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를 피하고 싶은 존재로 낙인 찍는 지름길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당당한 고독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효도에 목매지 않고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빛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멋진 분이셨어 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죽음을 입에 올리기 전에 잠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자식 걱정 내려놓고 네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보듬어 줄 때 비로소 자식들도 부모의 곁으로 돌아와 안기게 되는 법입니다. 죽음으로 겁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감동을 주는 어른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자식과 나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노년층이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집 주인은 나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하냐 하며 부모로서의 기득권과 권력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하며 이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곤 하지요.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집 한 칸, 재산 조금, 그것이 우리 노년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생존의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거나 서운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누구 덕에 만든 건데? 라며 재산이나 집을 빌미로 호통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는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기하며 만난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현실에서 본 수많은 가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대개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를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고 그들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집이니까 내 방식대로 해라, 내 돈 물려받으려면 내 말 들어라 라고 압박하기 시작하면 자식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부모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주교육 문제까지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 개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 집안 귀한 자식인데 내가 왜 간섭 못하냐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자식의 가정도 엄연히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태양은 자식 내외여야지 은퇴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휘두를수록 자식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유산 때문에 억지로 머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그런 효도는 껍데기일 뿐이며 부모의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슬픔보다 해방감을 먼저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노년의 결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뒷모습에서 결정됩니다. 앞장서서 지휘하고 호령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식들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커다란 고목 같은 모습 말입니다. 고목은 새들에게 내 가지에 앉으려면 내 허락을 맡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늘을 내어주고 새들이 떠나갈 때도 서운해하지 않지요. 그렇게 비워두기에 다시 새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의 후반전은 비움의 과정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집 열쇠,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자식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다. 너희들의 방식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 물러나면 자식은 두 걸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다가가 간섭하면 자식은 10걸음 달아납니다. 만약 자식이 실수를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해봐라 하고 믿어주십시오.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부모의 돈이나 집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나를 믿어준다는 신뢰의 기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집의 주인은 나일지 몰라도 내 자식 인생의 주인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수록 자식들과의 거리는 안드로메다만큼 멀어집니다. 어련히 자라겠냐는 너그러운 한마디로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고 집안의 대를 화목하게 이어가는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자, 어느덧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가 평생을 달려오며 쌓아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을 배워야 하는 계절에 와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제 몸 같은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독한 말들, 과거를 앞세운 비교, 죽음을 담보로 한 협박, 권위로 짓누르는 간섭,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알아달라는 서글픈 집착이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 마음, 허허,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자식들의 진심이 그 빈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어른이 평온하면 자식들은 그 평온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고 힘들다, 너희는 왜 그러냐는 소리를 줄이고 대신 고맙다, 애썼다,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집안의 기운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복은 시끄러운 곳을 피하고 고요하고 향기로운 곳에 머문다 했습니다. 우리 노년의 입에서 향기가 나야 자식들이 나비처럼 날아드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는 침묵의 미덕입니다. 자식의 삶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딱 3번만 심호흡하고 삼켜보십시오. 내가 말 안 해도 저놈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침묵입니다. 둘째는 자기 삶의 주인공 되기입니다.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동네 친구와 웃음을 나누고 소박한 밥상에도 감사하며 내 삶을 가꾸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행해 보이면 자식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도 마음도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낡은 가구나 해묵은 원망들은 이제 그만 내다 버리십시오. 집안에 묵은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탁해지듯 우리 마음속에 해묵은 서운함을 쌓아두면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깨끗하게 정돈된 주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최고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저 최보람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참 잘 살아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목매는 삶 대신 내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빛이 날 때 자식들은 그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으며 우리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것입니다.